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90대까지 정정하게, 눈빛도 또렷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80세도 채 못 넘기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바라지 않습니까? 평생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 좀 쉬셔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편안한 소파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안락의자가 실은 우리 수명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구 하나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편안함으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대부분 큰 병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입니다. 제 아시는 분 중에 김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년을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하셨죠. 똑똑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루 종일 안락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시면서 점점 세상이 작아지는 걸 느끼신다고 하셨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소리도 작게, 선생님, 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다린다는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김 선생님 이야기는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분의 고민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거예요.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6가지 숨겨진 실수들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마지막 6번째 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안락의자 함정입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죠. 평생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 좀 쉬셔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은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이 소중한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을 갈망해요. 그런데 안락의자는 아무리 편해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씩 앉아만 계시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벅지 근육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잠들어 버립니다. 혈액순환,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날라주는 생명의 강물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속에서 서서히 만성염증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불씨가 천천히 타오르는 거예요. 당장은 안 느껴지지만 몇 달, 몇 년 지나면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60세 넘으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계시면 이 과정이 빨리 감기 버튼 누른 것처럼 확 빨라져요. 그 근육들이 바로 우리 힘의 기초이고 균형의 기초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싶으시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뼛속까지 피곤하신 그 느낌. 일어설 때 관절이 뻑뻑하고 아픈 그 느낌. 머리가 멍한 그 느낌. 우리 뇌도 맑은 혈액이 필요한데 앉아만 계시면 그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됐습니다. 60세 이후 활동량이 적으면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요. 제 아시는 분 중에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셨는데 뼛속까지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뭔가 큰 병이 있는 줄 아셨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1시간에 한 번씩 5분만 집 안을 걸어 다니세요. 그냥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기운이 2배로 늘었다고, 예전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적의 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임은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헬스장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마라톤 뛰실 필요도 없고요. TV 보시다가 광고 나오면 일어나세요. 전화 통화하실 때 부엌을 왔다 갔다 하세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걸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2번째 실수는 몸이 아니라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머리의 은퇴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문을 나서는 날, 참 감회가 남다르죠. 수십 년 헌신의 결실이니까요. 그런데 은퇴 축하 카드에는 절대 안 쓰여 있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는 날, 머리도 함께 은퇴시켜버리세요. 본인도 모르게요. 매일 풀어야 할 문제도 없고, 마감도 없고, 동료들과 대화할 일도 없으니까 뇌에 운동을 안 시키게 되는 거죠. 몸의 근육이랑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연결망입니다. 거대한 전화 교환대 같은 거죠. 새로운 걸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심지어 슈퍼마켓 갈 때 다른 길로 가는 것만으로도 이 연결을 강화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시면 하루하루가 편안하지만 변화 없는 일상이 되면 그 연결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들어가요. 특히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게 직장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받던 정신적 자극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름이랑 숫자 기억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정신적인 무거운 짐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열쇠 어디 뒀는지 깜빡하고 이름이 혀끝에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고 예전보다 머리 회전이 느려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요. 과학적 증거는 확실합니다. 평생 배움을 이어가는 어르신들, 악기를 배우든 독서 모임에 나가든 화투를 치든 이런 분들이 인지 능력 저하나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고요. 제 장인어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5년간 회계사로 일하신 똑똑하신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길을 잃으셨어요. 무료하시고 기분도 가라앉으셨죠. 그런데 75세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결심하신 거예요. 천연 발효빵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처음엔 진짜 힘드셨대요. 1000몇 번은. 그냥 벽돌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하셨어요. 책도 사시고 실험도 하시고 어느 날 밀가루 묻힌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배우니까 머리에 불이 켜진 것 같아. 바로 그 느낌입니다. 우리가 찾는 마법이 바로 그거예요. 빵 굽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머리에 다시 불을 켜신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려요. 머리를 은퇴시키지 마세요. 새 책 읽으세요. 십자 말풀이 하세요. 인터넷에서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 배우세요. 배움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 뇌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3번째 실수, 부엌에서 일어납니다. 40대처럼 먹기입니다. 이게 정말 흔한 게
습관 때문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드셨고 그게 잘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어요. 60대, 70대의 몸은 40대 때 몸이랑 다릅니다. 엔진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연료를 넣으려고 하죠. 가공식품, 단 간식, 짠 도시락. 익숙하고 편하니까 자꾸 손이 가요. 그러고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속이 더부룩한지, 관절이 쑤시는지, 오후만 되면 벽에 부딪힌 것처럼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지 궁금해하세요. 과학적으로 몸속에서 몇 가지가 변했어요. 첫째, 신진대사가 느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로리를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둘째, 이게 중요한데요. 음식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신경 기능과 에너지에 중요한 비타민 같은 것들을 뽑아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나이 들면서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화학 첨가물, 방부제, 설탕, 소금 범벅인 가공식품은 나이든 몸이 처리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40대에 괜찮았던 것이 70대에는 만성염증이랑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증상은 처음엔 미미해요. 기운 없고 머리 멍한 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몸의 새로운 필요에 맞춰지지 않은 식단 때문입니다. 잘못된 식단은 하루아침에 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녹처럼 천천히 조용히 쌓이다가 결국 병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는 분명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요. 물도 더 많이 마셔야 소화도 돕고 뇌도 맑게 유지됩니다. 제가 아시는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몇 년 동안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루에 뭘 드시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몇 가지만 바꿨어요. 아침에 시리얼 대신 계란이랑 통밀빵으로 단백질을 늘리고 오후에 마시던 믹스커피를 끊었어요. 한 달 뒤에 전화 오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덮고 있던 구름이 거친 것 같아요. 할머니 몸이 그냥 제대로 된 연료를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세요.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거예요. 닭고기, 생선, 계란, 그릭 요거트 같은 저지방 단백질 좀 더 드시고요. 의식적으로 물 한 잔만 더 드세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신체 기관으로서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핵심 말이에요. 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마음 아파요. 우리 세대는 강하게 자라라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절대 짐이 되지 말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고귀한 가치들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게 위험한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바로 고립입니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통받으세요.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요. 도움을 청하는 게 약한 모습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장 볼 때 도움을 안 청하세요. 빈집에서 외로울 때 털어놓지 않으세요. 병원 가기 전에 무서워도 말 안 하세요. 다속에만 담아두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상태예요. 외로움과 고립은 몸에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온몸에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병에 더 잘 걸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유는
대부분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이사 가시거나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자기 삶으로 바쁘고 그러다 보면 안으로만 움츠러들기 쉬워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느낌, 투명인간 된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할 거라는 절망적인 믿음. 과학적 증거는 확실합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예요. 좋은 식단, 규칙적인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 아시는 분 중에 최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내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워하셨죠. 옆집에 좋은 가족이 사는데도 한 번도 말을 안 붙이셨대요. 자기들 인생 바쁜데 내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제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이웃 보시면 화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것만요. 겁내셨지만 하셨어요. 그 작은 손길이 담장 넘어 매주 하는 대화로 이어졌고 나중엔 가족 바비큐 파티에 초대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 인생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폐가 아니란 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웃이고 친구라는 걸요. 사람과의 연결은 약이에요. 치유예요. 부탁드려요. 손 내미세요. 도움 청하세요. 힘들어도 감정을 나누세요. 여러분은 짐이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5번째 실수,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가정을 꾸리고 40년 동안 일상을 만들어주던 직장도 끝나면 많은 분들이 낯선 영역에 들어서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루가 텅 비어 있어요. 일어날 이유를 잃은 거예요. 목적을 잃었어요. 이게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미묘하지만 강력한 숨은 이유 중 하나예요.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목적의식, 여기 있을 이유를 갖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도 증진시킨대요. 간단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마음에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멀지 않아요. 왜 이런 공허함이 생기냐면 오랫동안 우리를 정의했던 역할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들이요. 그 자리에 큰 공백이 남는 거죠. 제가 보는 증상은 분명해요. 무관심이에요. 잘 먹고 움직이는 것조차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미래 계획을 안 세우세요. 내년 여름 텃밭 얘기도 안 하시고 가고 싶은 여행 얘기도 안 하시고 읽고 싶은 책 얘기도 안 하세요.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연구로 뒷받침돼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는 블루존 지역들을 연구하는 장수 연구자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인터뷰한 모든 100세 어르신들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본에선 이걸 이키가이라고 불러요. 사는 이유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철수 선생님 기억하시죠? 안락의자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던 은퇴한 국어 선생님? 대화를 나눈 후에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큰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적이 됐어요. 옷 입고 나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기쁨과 연결이 생겼고요. 그 작은 행동이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요. 목적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것이면 돼요. 창턱에 화분 돌보기, 혼자 사시는 이웃 안부 확인하기, 손주들을 위해 인생 이야기 써두기. 이유를 찾는 게 전부예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6번째 실수, 너무 늦었다는 믿음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실수예요. 신체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죠. 이젠 너무 늙었어. 습관은 이미 굳었어. 지금 시작해서 뭐하나? 이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강력한 거짓말이죠.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니까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안 변해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어떤 병보다 더 많은 세월을 훔쳐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정말 놀라워요. 이 낡은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뇌가 평생 동안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우리 뇌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존재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되고 심지어 더 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80대, 90대에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나이 들면서 이런 독한 믿음이 뿌리내리냐면 사회가 자꾸 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일정 나이 지나면 쇠퇴는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요. 우리가 그걸 내면화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 돼버려요. 우리말에서 증상이 보여요. 나 이제 너무 늙어서 컴퓨터 못 배워. 몸이 쑤신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궁극의 함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해결책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연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일 보는 실제 사람들 얘기예요. 70대, 80대의 식단과 운동으로 제2형 당뇨를 완전히 되돌린 분들의 확실한 기록된 증거가 있어요. 제 아시는 분 중에 85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 붓을 한 번도 안 잡아보셨대요. 지금 92세신데 동네 갤러리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파세요. 늘 눈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진짜 내 인생은 85세에 시작됐어요. 너무 늦었다는 걸 믿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수천 개의 비슷한 이야기들은 인간 정신의 힘을 증명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메시지를 똑똑히 들어주세요. 작은 긍정적인 변화 하나를 만들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펜을 쥐고 계신 건 여러분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김철수 선생님을 기억해 주세요. 안락의자에서 길을 잃으셨던 분,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던 분. 오늘 김 선생님은 82세이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잘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면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 목적을 찾으셨어요. 그 작은 행동이 인생 전체에 아름다운 파급 효과를 만들었어요. 매일 도서관까지 걸어가시니까 안락이자 함정은 완전히 벗어나셨고요. 새 친구들도 생기고 어린 친구도 나이 많은 친구도요.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고 행복하세요. 김 선생님은 증명하셨어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한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을요. 이야기를 바꾸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김 선생님의 여정과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와 아이디어들은 하나의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로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6가지 중요한 실수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식은 행동으로 옮길 때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자신과 하실 약속 하나는 뭔가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겠다.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겠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약속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약속을 읽으면 다른 분들도 첫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받을 거예요. 서로 격려해요.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진짜 가치를 느끼셨다면, 이웃처럼 느끼셨다면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시려면, 그리고 삶을 바꾸는 지혜가 가득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냥 구독이 아니에요. 함께 최고의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친구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분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친구, 형제자매, 이웃.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번 주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저와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부디 본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